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천원석의 횡설수설 인문학 7월 17일 80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전원석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러브가 불렀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가 인트로에서 읽어드렸던 시는 유명한 시이죠. 우리 정현종 선생님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네, 내 옆에 내가 알고 있는 날마다 보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매일 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 같고 뭐 그냥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시를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이 내 옆에 온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일생이 다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스치듯 지나가면서 만난 사람도 그 사람의 일생이 오는 건데, 심지어 나한테 생명으로 온 자식을 만난다는 것은 불교의 용어로 따져도 몇 억 겁의 그런 인연이 맺어져서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한테 온 소중한 사람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식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온 인생을 당보받으면서 자식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한 명의 부모님을 모시고 어떻게 자식들과 그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고 있는지, 어떻게 또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모실 선생님은 직접 한번 인사를 나누고 우리 같이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목소리로 들어서는 제가 어머님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애기 엄마구나 이건 알겠는데, 목소리로 들어서는 나이가 몇 살인지 어떤 분인지를 전혀 감을 못 잡을 정도로 청량하고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자, 본인 소개 직접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안산시 사동에 사는 지역 주민 김수한이고요. 나이는 46살 됐고요. 지금 23살 딸아이와 21살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하는 일은 안산 나무를 심는 장애인야학 평생교육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을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이런 자리에 또 이렇게 기꺼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오신 우리 선생님한테 감사 말씀 드리고요. 자, 46세, 지금 23살 딸과 21살 아들을 두고 계시다. 네, 조금 일찍 결혼하셨어요? 네, 24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네,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일찍 결혼하셨어요? 그러게요. 네, 우리 남매는 다 컸어요. 이제 두 아들, 따님들이. 네. 자, 안산에는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선생님은? 선생님, 저는 충남 논산. 논산. 네, 연무대 훈련소라고 네. 하시면 많이들 아시는데. 관촉사. 맞아요. 논산 관촉사도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어머님 고향이 논산입니다. 네. 거기서 지금 형제분은 어떻게 되시죠? 저희는 딸만 셋이. 딸만 셋. 네. 그 중에 둘째. 네. 부모님은 지금도 논산에 사시고요. 네, 논산에 살고 계시고 네. 아직 젊으십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네. 안산에는 결혼하고 오신 건가요? 네, 원래는 이제 계룡시에서 신혼생활을 좀 하다가 이제 남편 직업 때문에 안산으로 오게 됐어요. 언제 오신 거죠? 저희가 안산에 온 지는 한 17년, 18년 정도. 꽤 되셨네요. 네. 자, 그럼 결혼해서 자식들 데리고서 이제 오신 거네요. 네. 네. 자,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안산 나무를 심는 장애인 야학 네. 평생 교육사로 네. 시고, 자, 우선 안산 나무를 심는 장애인 야학이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안산 나무를 심는 장애인 야학은 이제 평생 교육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이제 주로 주 학습자분들은 성인 장애인분들, 지체 장애인분들, 시각 장애인분들, 청각 장애인분들, 다양한 이제 장애 유형들을 갖고 있는 장애인 학습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야학이라고 해서 이제 야간학교 개념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들야자를 써서 넓은 의미의 평생교육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네. 야학하면은 낮에 네. 일하고 밤에 공부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네. 개념인데 네.
그게 아니라 들야자를 써서. 네, 들야자를 써서 장애인 평생교육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예전에 이제 교육에 좀 제한이 있었잖아요. 네, 신체 네. 장애나 이런 제한 때문에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장애 인권 감수성이나 우리 장애인분들이 추구하는 주체적 삶을 위해서 많이 배우고 가르치는 학습의 장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장애인들이 오세요 여기는? 지금 주 장애인 학습자분들은 지체 장애인, 400명 장애인분들이 조금 많이 오시고요. 이제 아무래도 인지는 괜찮으신데. 네네 신체가 조금 힘드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제 활동 지원사 동행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같이 지원해주고 이제 학습해주고 있습니다. 뭐 네, 수업료는 전부 다 무료인가요? 네 무료입니다. 저희는 급식비도 무료입니다. 와. 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습자에 한해서 급식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러면 이런 단체를 몰라서 혹시 신청 못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나요? 저희 안산 나무를 장애인 야학을 검색을 하시면 다음 카페나 네이버에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 전화로 일단 상담을 하시면 되시고요. 복지 카드만 소지하고 계시면 어느 누구나 오셔서 입학 상담 후에 프로그램 이용 가능하십니다. 네. 지금 몇 명이나 지금 교육을 받고 지금 계세요? 총 학습자는 80명이에요. 많네요. 네, 네.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선생님, 저희 중앙동에 있고요. 네. 중앙동 한호정 건물 개천가 옆에 네네.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네네. 중앙 하이츠빌 건물 옆에 리치프라자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 6층에 있습니다. 야, 80명이나 할 정도면은 네. 이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하는 게 이제 10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오전반은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에는 1시부터 3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중간에 이제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해서 입학이 되면 네. 공부부터 식사까지 전부 다. 네. 충분히 어. 저희 장애인 학습자들 위해서 제공해야 될 마땅히 네. 그렇게 해야 될 권리. 그러면은 네. 그 자금은 어디서? 저희가 이제 안산시에서 보조금 받고 사업 운영을 하고 있고 음. 평생교육 시설은 교육부 소관이어가지고 네. 교육청에서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양쪽에서 전부 다 지원을 받는 건가요? 보건복지부는 아니고요. 보건복지부는 이제 복지기관, 사회복지 시설을 하고 저희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교육청과 교육청에서. 안산시 평생학습과에서 아, 지원받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평생교육사로. 네. 그러면 거기서 직접 뭐 교육 프로그램 짜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네요? 네, 저희가 이제 강사 수업 일지나 행정 업무 보조금 받은 거 잘 네. 썼는지 이제 행정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을 여러 군데서 소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소개를 받았다기보다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네. 이제 여기 안산 나무를 심는 장애인 야이 계시기 전에 계셨던 곳이 평생교육원 네, 안산시 평생학습관 학습관에 안에 이제 발달장애 청년들이 근무하는 나는 카페라고 있었어요. 네, 카페가 있었죠. 네, 거기서 이제 8년 정도 발달장애 청년들하고 일을 지배인으로 했었습니다. 매니저로. 네, 매니저 이제 점장으로 총 관리직으로. 네. 그러니까 저도 거기 가서 커피를 몇 번 먹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한테 이렇게 네. 뭐 계산하면 옆에 네. 계시다가 와가지고 제대로 네. 질문 받았는지 네. 이렇게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저예요. 그게 선생님이셨어. 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주 담당을 우리 발달장애 청년들이 근무하게끔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조금 했었어요. 네. 제가 이제 에스프레소 물론 내릴 수 있겠죠. 추출할 수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더 잘할 수 있게끔 옆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역할을 조금 네. 담당했었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장애인들이 하는 카페가 네. 안산시청에도 있고 안산중앙도서관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데서 어디서 운영을 하나 이런 관심을 갖고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네. 평생학습센터의 학습관에서 네. 거기 매니저로 일하는 선생님 얘기를 이제 가끔씩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이 없구나, 그런 분이 계시구나라고 이제 알고 있다가 네. 아주 우연한 기회에 우리 선생님을 제가 한번 인사를 나누게 되고 인사를 나눈 그날 첫날부터 제가 선생님한테 나오셔가지고 한번 네. 방송 좀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또 허락해 주셔서 나와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몇 년 근무하셨죠? 저 8년 근무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안산나무를 심는 장애인 야학으로 옮기신 게 2월 달에 입사를 했으니까 4, 5, 6
따끈따끈하게. 네, 한 4개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가 급여 날짜여서. 아, 그러시구나. 네. 네, 네. 아유, 8년 동안 일하셨으면 참 정도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네, 많이 들었죠. 네. 제 삶의 일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삶의 일부를 찾아서 이제 이쪽으로 오신 거고요. 네. 이제 뭐 눈치를 채셨겠지만 우리 선생님께서 전부 다 일하시는 곳이 장애인 관련 곳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네, 맞아요. 네, 이제 그렇게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라고 그럴까? 이것은 본인이 직접 또 본인의 자녀가 네, 네. 장애인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유가 가장 크죠. 제 네. 삶에 저희 아들의 이야기를 빼면 거의 얘기가 제 이야기는 나올 수 없을 만큼 좀 귀한 이야기라고 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이란 얘기만 벌써 딱 나오는데 벌써 울컥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눈물이 좀 많습니다. 웃음도 많지만 눈물이 좀 많아서 사전에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네. 자, 이 뭐 우리 방송 뭐 횡설수설이니까 제 이름 네. 자체가 네. 그러니까 뭐 편안하게 네. 방송이라고 이렇게 뭐 억제 하나 하지 않으시고 네. 만약에 혹시 눈물이 나신다면 네. 편하게 마음껏 해주셔도. 울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선생님을 한번 뵙고 선생님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깊은 인상을 받았고 우리 선생님을 한번 초대해서 말씀을 나눠야겠다 싶었는데 그러면서 또 저한테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는 선생님의 삶인데 그걸 타자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을 대상화시키고 그거를 타자는 옆에서 보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소비하는 것으로 선생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나한테 두려움이 좀 솔직히 있었고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고민이 첫째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여쭤봐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일반적인 용어라고 생각하게 썼지만 그것이 때로는 차별의 용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용어를 받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상처가 되는 것인데 제가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가 좀 덜 돼서 과연 제 인터뷰가 그런 쪽에 혹시 선생님들한테 상처를 드리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것이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공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준비 안 된 내가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가 어차피 제 제목이 횡설수설이니까 네. 그런 면에서 혹시라도 제가 실수하는 게 있더라면 우리 선생님께서도 좀 이해해 주시고 괜찮습니다. 예. 솔직하게 담대하게 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저희 미진한 방송 진행이 있다면 좀 용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드님하고 따님, 그러니까 저기 23살이 따님이고 네, 21살이 아드님이라고 했는데 장애는 네. 어느 분이 있는 거죠? 둘째 아들이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데요. 네. 지적 장애로 지금 복지 카드를 발급받은 채로 살고 있습니다. 지적 장애라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지금 저희 아들은 12개월에서 15개월 수준으로 좀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12개월, 15개월 수준이면 아직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일생생활 기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옆에서 이제 옷 입는 거, 씻는 거, 밥 먹는 거 이제 신변 처리가 지금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적극적으로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21살인데 지능 어떤 상태가 12개월에서 15개월. 네. 그러면은 말은 지금 표현을 못 해요. 수용 언어는 이제 돌 정도 수준의 간단한 영유아 정도의 수용 언어는 되지만 표현 언어는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엄마라는 단어도 안 되고요. 네. 그럼 말을 자체를 못 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의사 표현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근데 의사 표현은 이제 행동과 얼굴 표정과 몸짓과 이런 걸로 이제 저희가 감각적으로 캐치해서 이제 뭐 21년 살아왔으니까 이제 네. 어떤 패턴이 있었을 것이고 네. 그건 아실 텐데 네. 자 그러면 21살이지만 지능은 그렇지만 몸은 커졌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이게 이제 배변 처리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 안 된다고. 네, 맞아요. 어제도 큰일이 있었죠. 네, 변을 기저귀에 보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제가 없을 때는 이제 활동 지원 선생님 두 분 계시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저희 아들 지원을 해주시는데 이제 신변 처리 문제는 조금 저도 굉장히 예민하게 조금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최대한 자원이가 저희 아들 이름이 구자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원이가 그 부분만큼은 좀 제가 있는 상황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가끔 그렇게 실수를 하면 엄청 미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활동지원 선생님들한테. 기저귀 안에다가 볼일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기저귀를 벗기고서 일을 본다는 얘기인가요? 기저귀 안에서 그냥 변을 보는 거죠. 그건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은 그 네. 처리를 엄마인 내가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 부분은 좀 제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제가 없을 때 부재 중일 때는 이제 지원서 선생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두 분 다 남자신가요? 그냥 한 분은 여자분이시고요, 한 분은 남자 선생님이세요. 그러면 영역이 나눠질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여자 선생님은 확실히 이제 자녀를 좀 키우신 분이시다 보니까 네. 좀 디테일이나 감수성으로 좀 많이 케어가 되는 분이고 오전에 오셔가지고 등원 준비 해주시고 기간을 해주고. 따로 보내는 네네네. 모양이죠. 낮에는 이제 주간보호센터 다니면서 음.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룹 생활을 이 친구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낮에는 이제 보통 이제 여자 선생님이 해주시고요. 밤에 주말이나 산책 운동 시켜 주실 때는 이제 남자 선생님을 네, 고용을 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씻기거나 목욕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남자 선생님이 다 해주시고. 아니 여자 선생님도 같이 하세요. 여자 선생님이 자원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키워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거는 별로 갖고 있지 않아서. 어렸을 때부터 네. 키웠기 때문에. 아니, 21살이면 이미 성인인데 네. 그 신체는 성인 신체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봐왔기 때문에 네. 뭐 이제 그런 쪽의 느낌은 안. 네. 그래서 활동지원 선생님도 이제 아드님을 좀 다 키우셨고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자원이에 대한 씻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거부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이런 질문은 제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21살이면 어쨌든 신체적으로는 어떤 성적인 호르몬도 나올 거고 네, 이럴 네. 건데 네. 뭐 그런 쪽에 있어서의 충동 같은 걸 보이진 않나요? 네, 지금 아직은 보이진 않아요. 이게 근데 이제 지금은 인지 수준이 12개월, 15개월 수준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바지에 손이 들어가는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집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외부 활동할 때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좀 못하게 네. 뭐 허리띠를 좀 채워준다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아니면 손에 재밌는 장난감을 좀 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방향을 조금 살짝 틀어서 예, 지내고 있습니다. 아드님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들이 한 168 정도 될 것 같아요. 몸무게는 72kg. 아이고, 의식 없이 막 활동을 하니까 네, 21살에 맞아요. 나오는 힘이 있을 거 네, 아니에요. 힘이 좀 너무 세가지고 요즘에 외출해서 돌아올 때 집에를 안 들어간대요. 그런 고집은 또 생겨가지고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지나가는 청년을 막 불러요. 저는 그냥 막 끌어당기면서 주변을 살피면서 지나가는 청년이 있으면 청년 일로 와봐. 일로 와서 얘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힘으로 좀 이렇게 힘으로 이 친구한테 힘으로 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단을 좀 오르게끔 도와달라고 저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잘 도와줘요. 도와줘요. 청년들이 좀 착하더라고요. 막 모른 척하지 않아요. 네. 예. 아니 이제 그렇게 도와주시지만 네. 집안에 있을 때나 뭐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디 나가려고 할 때 옷을 입혀야 되는데 옷 입기 싫다고 막 그럴 수가 있잖아요. 좀 힘들죠. 일으켜 세워야 되고 자기는 일어나기 싫은데 일으켜 세워야 되고 옷 입혀야 되고 팔도 넣어줘야 되고 신발도 신겨줘야 되고. 근데 자원이가 신발 신을 거야. 그러면 이 발 들어. 그러면 발을 듭니다. 그 정도는 돼요. 네. 양말 신을 거야. 양말 발 들어. 이쪽 발 들어. 그러면 들긴 합니다. 어느 정도의 중증 장애인지는 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 아들을 21년 동안 키우셨는데, 자, 아드님도 아드님이지만 위에 누나가 2살 차이예요. 네. 누나는 뭐 그냥 큰 문제 없이.
네, 저희 누나는 20살 때 제가 자가 독립을 시켰습니다. 일찍. 일찍. 네, 잘 크고 있고 자기 동생을 엄청 끔찍하게 또 생각하는 아니 누나이기 엄마가 때문에. 힘드니까 누나가 좀 옆집에 있으면서 같이 도와주는 게 좀 서로 수월하지 않나요? 어렸을 때 너무 많이 그걸 봐왔기 때문에 너무 많이 도와줬어요. 저희 딸이. 네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 딸도 삶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거는 충분히 저는 도와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 이제 네 삶을 살아라 하고 네, 내보내셨다는 거죠. 네. 네. 자, 따님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동생을 봐오면서 네. 따님이 전혀 힘들어하거나.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 아들이 외모적으로는 너무 귀엽고 잘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생활 지역에서 저는 오픈해서 다 동네에서 키웠거든요. 같이 학교도 보내고 같이 동네 슈퍼도 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별로 저희 딸이 예, 하진 않았어요. 잘 못 걸었어요. 자원이가 못 걸어서 한 제가 6학년 중학교 때까지 업고 다녔거든요. 잘 못 걸어서. 근데 어느 날 10살 된 딸이 8살 된 동생을 손잡고 걷고 싶다는 거, 같이 등교를 하고 싶다는 같이. 아이고, 예. 그 10살 된 딸이. 아니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런 동생 데리고 다니는 게 창피하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네. 또 귀찮기도 했을 것인데. 근데 엄청 이뻐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생이라 그런지 장애인, 비장애인 이런 거 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게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더 받아들이는 면에서 엄청 더 순수했고. 그만큼 또 일찍 조숙했겠네요. 네, 어떤 부분에서는 조숙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또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아픈 부분을 또 건드린 것 같아서 선생님이 또 울컥 눈물을 쏟으셨는데 잠깐 이렇게 감정 추스리시는 동안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이 부릅니다. 연탄 한 장. 삶이란 아닌 다른 이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싸늘해지는 가을역에서 이듬해 봄 눈 녹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 그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듯이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채로 쓸쓸히 남는 게 두려워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데려하지 못했나 보다 하지만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아침에 나는 다른 이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나는 만들고 싶다
젊은 나이에 결혼하셔서 첫째 딸을 낳으시고 2년 후에 이제 우리 아드님을 출산했는데 아드님이 장애 딱 태어났을 때부터 이 지적 장애라는 걸 아셨던 건가요? 아니에요. 저희 아들이 8개월 만에 제가 하혈을 해서 태어났는데 그때까지는 폐로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양가 부모님께서도 이제 포기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권유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수술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결정을 나중에 들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했었고 치료를 어찌 됐든 중환자실에 47일 동안 입원하면서 치료를 하고 나와서 키우다가 이제 돌 지나서 한 발씩 이제 걸어야 될 때 이 친구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근육 발달이 조금 더뎌서 이제 한 15개월쯤 거기 아기 발달 연구소가 있어요. 연세대 그쪽에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어딘가 문제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래서 MRI나 뭐 이런 거를 좀 전체적으로 한번 뭐 촬영해봤으면 좋겠다. 그 박사님이 그러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랴부랴 큰 병원에 가서 MRI나 뭐 뇌파 검사나 할 수 있는 검사를 다 했지만 뭐 딱히 의학적으로는 발견된 게 없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근육이 이제 발달이 좀 더디면서 이제 18개월 때부터 뭔가 문제는 있구나 해서 이제 물리치료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병명이 따로 있나요? 지금은 병명이 나왔습니다. 2년 전에 나왔어요. 아 그럼 그때까지 몰랐어요. 이 친구가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발달이 늦어지고 된지를 몰랐어요. 2년 전에 서울대 어린이병원 희귀난치성 질환 담당 신경외과 다니고 있거든요. 자원이가. 거기서 이제 알려줬어요. 염색체 돌연변이라고. 염색체 돌연변이. 네. MECP2 중복 증후군이라는 희귀난치성 질환이 새로 이제 병명이 나온 거예요. 유전은 최근에. 아니고. 네네. 염색체 돌연변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희귀성이면 네. 이게 뭐 의료보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거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마 이것도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 본부 이런 데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새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 얘기만 들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자원이를 키울 때 네. 일반 아이들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네. 더 특별하게 더 돈들이 가입돈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특수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거.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밖에 의료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근데 자원이가 인지치료도 해야 되고 언어치료도 해야 되고 감각통합치료도 해야 되고 뭐 수중치료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특수체육치료도 해야 되고 거의 어렸을 때는 정말 5살, 6살 때는 거의 100만 원 이상씩 들어갔어요. 치료비가. 그러면 오롯이 바깥 선생님 애 아빠의 수입에서 다 감당이 됐던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갖고 있던 아파트도 팔아야 되고 뭐 이러면서 치료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때 근데 장애 키우는 부모들은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법이 바뀌면서 바우처라는 치료 이제 지원금도 생기고 해서 지금은 치료는 많이 줄었을 거예요. 네. 어쨌든 아이가 그렇게 장애 판정을 받고 처음에 그 장애 판정을 딱 받았을 때의 아마 그때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은 알지 못할 것 같은데. 네, 제 기억에 그 얘기를 듣고 아마 어르신들 부모님들이 이제 맛있는 거를 사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때 갈비를 뜯으면서 엄청 많이 울었던 걸로. 이게 받아들이는 게 당장 그 생각을 못 하잖아요. 내 자녀가 저는 장애인이란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예 장애인의 단어 자체 엄청 생소하고 장애인이 뭐지? 이제 약간 내가 왜 나한테 왜 이제 이렇게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리치료 받고 오면 엄청 많이 울었어요. 집에서. 그래서 어쨌든 어느 순간 지나다 보면 네, 이제 맞아요. 내가 나한테 장애 아이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네. 그건 현실이 아닐 거야.
얘는 장애가 아닐 거야, 치료하면 네, 날 맞아요. 거야라고 오. 하는 뭐 그런 부정의 역할이 좀 있잖아요, 기간에. 있어요. 그냥 3살에 이제 발달 지연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때 당시에 선생님들도 그냥 발달이 지연되는 거다. 특수 치료를 받으면 좀 나아질 거다. 해서 그 희망으로 이제 한 해, 2해 치료를 받으면 본인 엄마들이 알아요. 스스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어. 순간에 네. 아 얘는 장애구나. 네. 언제쯤이었어요, 그게? 그때가 치료 받으면서 한 3, 4년 지나면 그게 오더라고. 왜냐면 그리고 음. 주변 엄마들을 만나면서 정보를 좀 듣고 그리고 복지관 이용하면서 교육 정보를 많이 제공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이게 길게 가야 되는 싸움이구나, 마라톤이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21년을 오셨는데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선생님. 어쨌든 장애 알을 둔 네, 어머니 입장에서 네, 나는 점점 노쇠해 가고 네, 아들은 이제 혼자 살아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네. 준비가 안 돼 있고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아이를 시설에 보내라라는 이야기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모로서 원칙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네, 마음가짐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그 얘기를 풀어주시죠. 저는 돌봄 영역에서 좀 모임을 갖고 지내고 있거든요. 여러 이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주변에 계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공동체 삶을 조금 지향하는 편이에요. 네. 제가 왜 계단 못 올라갈 때 누구라도 붙잡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게 하나 부끄럽지 않고 꺼려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힘들다고 기꺼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지역에서, 동네에서. 근데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는 거를 조금 지향하는 편이고 지금 자립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립하기에는 제가 마음의 준비가 조금 안 돼 있지만 주변에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구성원이나 구성 체계를 조금 만들어 가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굳이 시설에 보내지 않아도 주변 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다 같이. 그래서 저희 자원이는 그래서 제가 시민 활동 있잖아요. 연대 활동. 네. 이런 데도 최대한 같이 다니려고 하고 있어요. 활동 지원사 선생님이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근데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무조건. 다 이제 동네 마트, 슈퍼, 뭐 고깃집, 세탁소 이런 데 다 데리고 다녀요. 일부러. 그럼요. 일부러도 데리고 다니고 나는 그 동네에서 사니까 당연히 우리 아들도 가서 우유도 사 먹을 수도 있고 과자도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다 가서 우리 아들이라고 소개해주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만에 하나 이 친구 우리 아들을 모르면 우리 아들이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느 누구라도 모른 척 하겠어요. 이웃 주민들이. 그냥 이렇게 좀 나서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돌보. 그러니까 자녀분들을 일부러 네. 공개 당연하죠. 이제 공적인 장소에 데리고 네. 나가서 이게 내 아들이고 내 아이 상태가 이러니까 네. 혹시라도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눈을 둔다는 얘기잖아요. 네. 다 오픈을 시키는 거예요. 자원에 대한 일상생활 공유. 이런 상황, 나의 상황. 근데 일반적으로 네. 그 장애 죄송합니다. 이거 일반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 제가 얼핏 듣기에 네.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장애인 아들을 밖으로 보이지를 않고 집안에 폐쇄된 곳에서만 가두려고 그러고 물론 그게 이제 사고가 날까봐 보호 차원이기도 하지만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은 일부러라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내 제 아들이다. 삶의 선택은 그런 거예요. 다른 가정은 상황이 삶의 형태가 너무나 다양하고 선택지가 넓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그래도 살아야 된다면 내가 없어도 살아야 된다면 동네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자원이가 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도움을 받기만 하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받고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 구성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렇게 아이를 마을에다가 이렇게 네. 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자라오면서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선생님의 어떤 그런 삶의 방침 때문에 네. 도움을 받았다든가 뭐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실까요? 도움 많이 받죠. 왜냐면은 친밀도가 높아지잖아요. 친밀도가 높아지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인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행사나 문화 행사나 예술 이런 것도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딱히 자원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외부 활동을 사회생활 하면 본인의 삶이 좋아지는 거고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근데 혹시 주변에서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 경향 뭐 눈초리 받지는 않으셨나요? 그런 소리 잘 못 들었어요. 용기가 대단하다. 이렇게 살기 쉽지가 않은데 집을 다 오픈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제한적이잖아요.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약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한적이긴 한데 거의 저희 집은 거의 오픈형이어가지고 오픈형이란 게 무슨 의미죠? 그냥 누구라도 언제라도 우리 집에 오면 거부감 없이 자원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거, 얘기할 수 있는 거. 예, 예. 왜 사적 공간이라 해서 자기네 집은 조금 못 들어오게 하거나 이제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러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주민들을 우리 집에 많이 초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많이 초대하고 밥도 잘 먹어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이혼하고 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네. 이혼한 결정됐어요. 예. 그 오픈을 하시게 됐을 때 지금 따님 독립한 지가 얼마나 된 건가요? 저희 딸은 20살 때 제가 자가 그럼 독립 3년 전쯤에. 네, 네. 그럼 한 2년 동안은 오픈된 상태에서 따님도 같이 살았던 얘기잖아요. 그 전까지는 오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렇죠. 네, 네, 네. 아니 제가 갑자기 오픈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따님의 삶도 있는데 따님은 어떻게 됐을까? 딸은 그 전에 왜냐하면 저희 집에 활동지원 선생님들이 낯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편이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 딸은 그런 거 조금 싫어했던 다른 아무래도. 사람. 네. 왜냐하면 보호받지 못하고 그렇죠. 편하게 있고 싶은데 외부 사람 드나드는 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자원이를 같이 키울라 치면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어서 네. 어쨌든 저희 딸을 일찍 독립을 시키고 물론 제가 지원이나 이런 거는 해주고 조금씩 도와주곤 있죠. 23살 청년인데 많이 힘들잖아요. 청년의 삶이. 그 또한 그래서 조금 지원해주면서 저는 저대로 이제 자원이의 삶을 위해서 같이.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을 좀 드리는 게 네.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어떤 진짜 구경꾼의 시선일 수는 있어요, 선생님.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좀 무리하게 여쭤본다면 어쨌든 선생님이 26살? 네. 그때 자원이로 난 거잖아요. 네, 네. 지금 26살 하면 애예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근데 그때 결혼도 일찍 하셨지만 네. 어쨌든 장애 아들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케어를 하면서 20대 후반을 지나고 30대를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생의 꽃다운 나이 황금기를 아이한테 매달려서 사셔야 됐을 텐데 그때 어떤 마음이셨을지 내 삶에 대한 갈등 같은 것도 있지 않으셨을까? 근데 그때는 되게 단순했던 것 같아요. 전혀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사회에 대한 관심이 전무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 시기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너무 힘들어서 괴로웠냐라고 물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절대로. 오직 그냥 자원이 하나만 집중되어 아니 자원이 아니 저희 딸과 아들을 위해서 동네에서 엄청 재밌게 잘 살았어요. 동네 언니들하고 어울려 놀면서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그렇게 키웠어요. 정말 저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다. 아니 그 학창 시절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연락하거나 이런 게 전혀 그냥 그 가정 육아 결혼 그 안에서 그리고 그 삶에 되게 만족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제가 신뢰되는 줄 알고 제가 무식한 줄은 아는데 네. 그냥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그렇잖아요. 장애인 한 명 집에 아들이 있고 있으면 아이고 불쌍하다 어떻게 살아 뭐 이런 시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자원이를 키우면서도 만족하셨다. 네, 저는 그 삶에 그냥 만족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애 반찬해서 먹이면 그게 너무 이쁘고, 뭐 하면 그게 너무 이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단순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거를 모종의 힘이다라고 뭐 이렇게 좀 묶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생각하면 그랬던. 그리고 여기 우물안 개구리인 거잖아요. 어쨌든 네. 그게 그때 당시에는 참 다행이었다라고 싶을 정도로 잘 음. 살아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사회, 경제,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몰랐거든요. 그냥 내 삶은 이런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제 이렇게 딱 그냥 그 생각으로 그 시기를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다른 선택지가 없다 보니 그냥 그 고민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네. 집중을 하셨다는 얘기가 다 들리네요. 네, 이렇게. 그냥 딱 그거 내 삶에만 딱 집중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만 집중을 해서 딱 살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내 자식이니까 나는 그렇게 살았다고 쳐요. 네, 그럼 선생님도 누구의 자식이잖아요. 네, 선생님 둘째 딸이었는데 네. 그런 선생님을 바라보는 친정 부모님 또 언니 동생이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선생님한테 어떤 얘기를 하셨던가요? 아, 저희 친정 부모님은 너가 선택한 삶이니 지지한다. 네. 그렇게 크게 뭐 젊은데 요즘 뭐 젊은데 네 삶은 없다라는 주의예요. 저희 엄마는 옛날 네 삶은 없다? 네, 네. 그러니까 여자라 치면 엄마의 삶에 결혼을 했으면 자식을 낳았으면 이제 너의 삶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저도 그 의미는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그 의미는 이제 엄마가 딸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애틋하긴 하지만 반면에 저희 엄마도 자식한테 사랑을 많이 주셨던 분이고 저 또한 그렇게 귀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언니 동생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언니 동생까지 가면 좀 얘기가 길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제 동생 또한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불편함은 제가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선생님의 삶을 이렇게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오픈을 해야 되는 게 많은지도 지금 제가 계속 하면서도 좀 개설탕이 괜찮습니다. 됩니다. 네, 보통 이렇게 많이 알아요. 저희 삶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렇게 남들이 안다는 얘기는 일부러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내가 오픈을 하고 그랬을 때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삶이 이러니 내가 손 내밀 때를 좀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으셨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만약 선생님 입장이라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게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단순하면서 오는 삶이 있거든요. 너무 복잡하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너무나 광범위하니까 저는 이제 저도 모르게 자원이를 키우면서 사람이 조금 단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직 자원이가 우선순위고 네, 맞아요. 그 안에서 그런 것 모든 같아요. 그 자원이를 우선순위로 놓고 네, 거기에 관계 없는 거는 쳐내고 네 맞아요.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어쨌든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그래도 나를 도와줬던 가장 고마웠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 가족, 저희 가족의 힘이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네. 지금은 제 딸이 너무나 고맙고 엄마의 삶을 조금 많이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표현이 적은 딸인데도 가끔씩 엄마의 삶을 살아 이제 이렇게 말 한마디 이렇게 얘기해줄 때 엄청 힘이 돼요. 아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활동 지원사 선생님 물론 너무나 고맙고 또 이웃분들 있으니까 그분들 덕분에 제일 고맙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들이 선생님 누구를 바라볼 때 그 시선들이 동정의 시선 뭐 이런 것들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차단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불쾌히 여기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선생님은 그런 것들에 대한 시선이 전혀 개의치 않으신다라고 네, 하는 맞아요. 거고. 기꺼이 동정을 하면 저는 기꺼이 받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도와준다고 하면 저는 기꺼이 받아요. 그거를 좋은 마음이잖아요. 어쨌든 간 네. 동정이든 측은지심이든 연민이든 다 같은 공통적인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개인의 어떤 시에 개인의 어떤 일시적인 한두 번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국가에서 네, 좀 보살펴주고 돌봄이 될 수 맞아요.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맞아요. 뭐 직접 장애인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좀 많이 부족한가요? 어떤가요? 지금 많이 부족하고 왜냐하면 장애인을 키우는 부모들이 지금만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꾸리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일자리 제공을 하고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케어하는 것도 돌보는 것도 일상생활 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엄마들이 힘을 합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꾸리고 그 안에서 또 일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고 하는 구조 자체가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국가 책임제라고 하잖아요. 네.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살아오면서 힘들 때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막 감정적으로 소용돌이 치고 네. 이럴 때 어떻게 그걸 극복하시거나 해소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많이 울었어요. 혼자. 그냥 우시는 거로. 네. 아까도 많이 울었잖아요. 네. 음. 많이 울었지만 많이 울고 사람들을 좀 만나는 걸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이야기가 기승전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소소한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화났던 거, 속상했던 거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푸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많이 우셨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방송하기 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원래는 간단하게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라고 말씀을 보통 드리는데 그 이야기가 1시간이 넘게 가버렸어요. 가면서 우리 선생님이 너무 우셨는데 그렇게 쏟아낸 눈물이 아직도 마르지 않으셨나 봐요. 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선생님 소원이 있다면 마지막 어떤 것들이 이렇게 두 가지 여쭤볼게요. 네. 아까 도움을 주신다면 기꺼이 받겠다. 네. 그렇다면 나한테 지금 빈 곳이 이런 거다. 혹시 이런 도움을 내가 청한다면 혹시 그렇게 해서 여력이 되신다면 나 이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영역이 뭔지를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제 삶에 여유가 조금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이 안 계셨을 때 부재 중에 자원이 돌봄을 조금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봐주는 거죠. 저 잠깐 이제 생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인들하고 약속도 있고. 근데 그런 게 모든 제한적이다 보니까 가끔씩 놀러도 가고 싶고 바다도 보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네네. 이제 그럴 때 이제 자원이를 항상 동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럴 때 활동 지원사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개인적인 이제 있으시니까 이제 그럴 때 조금 자원이 돌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그래서 집을 오픈하신다는 얘기가 네, 오셔가지고 자원이가 가장 편한 곳이 집이거든요. 본인 집이죠. 집이니까 저희 아들이 편안한 곳에서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누구라도 오셔서 자원이와 함께 지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원이가 사람 가리진 않아요, 낯을. 네, 낯가리진 않아요. 다행이네요. 순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뭐 소원하는 일 뭐 이렇게 소원하는 일 뭐 뻔히 안 여쭤봐도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이제 어찌 됐든 제가 없어도 자원이가 잘 지역 사회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더 좋은 환경과 정책적으로 많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게 소원이라면 소원이고 지금 자원이랑 같이 살면서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들 지인분들한테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 이렇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또 좋은 자리에서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마지막으로 띄워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이 부릅니다. 아마추어. 살며 살아가는 행복 눈을 뜨는 것도 숨이 벅찬 것도 고된 하루가 있다는 행복을 나는 왜 몰랐을까 아직 모르는 게 많아 내세울 것 없는 실수투성이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그냥 즐기는 거야 오오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지쳐 걸어갈 수 있고 아이 눈을 보며 웃을 수 있고 조금 늦어져도 상관없잖아 그냥 즐기는 거야 오오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길을 찾아 내 꿈을 찾아서 나의 길을 가면 언젠간 꿈이 나를 기다리겠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When I dream in when I have wishes we'll be together in our lives the dreams come true When I dream in when I have wishes we'll be together in our lives the dreams come true